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0월 21일입니다. 오늘은요, 주가 지수는 빠졌는데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시겠지만 누리호 발사 원래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던 게 5시로 1시간 미뤄졌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은 아마 데이터 분석이 나올 텐데 거의 성공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륙 절차, 비행 절차 모두 최종 성공한 걸로, 즉 발사 이륙한 뒤에 보통 녹해가 발사체와 페어링되고 2단 발사체 그리고 발사체에 탑재한 위성 방사체 모두 성공적으로 일단 분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발사 성공 여부가 비행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판단은 하겠지만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P2E 요새 약어로 이미 나오고 있는데 뭐의 약자죠? 플레이 투 언이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결국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 NFT를 통해서 세계가, 그죠? 게임의 세계가 새로운 세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에서 중견 게임주들 그죠? 가장 강력한 게 지금 유메이드일 텐데요. 미래전세 4를 앞세운 유메이드 4뿐만이 아니라 오늘 펄어비스가 시가총액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또 신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보가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소재 업종 있죠. LNF나 에코프로 BM이 또 급락을 했죠. 이슈는 테슬라의 LFP 중국산 그런 배터리 저가용 이걸로 전면 교체할 거다 이런 게 한국경제 보도 뉴스가 나오면서 투심적으로 더 악화됐었는데 이거에 진이 그 앞으로의 전망, 그죠? 2차전지 소재 업종 우리나라 같은 양극재 NCA NCMA 니켈의 함량의 높은 그런 것들의 양극재 업체가 정말 힘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 뉴스의 흐름에 주가가 좀 센티 있게 움직이는 거는 투자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고, 워낙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서 더 급락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기회인지 2차전지 소재 업종에 대해서 정말 팔아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감 시장 지표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수는 그죠? 중간중간 상승을 플러스 전환들 했었지만 오후장에 들어서 밀렸고요. 하락 종목이 코스닥은 3배, 코스피도 상승의 2배로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종목들의 흐름이 안 좋았고요. 다만 수급은 개인들이 그쵸? 지수가 조금만 올라오면 이번에 좀 9월 말 10월 초에 코로나 이후에 이런 장을 또 겪어보지 않은 개인들이, 그리고 대형주들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개인들이 좀 손절매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게 나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주정 손바뀜 현상으로 나왔고요. 코스닥의 2차전지 테슬라, 아까 말씀드린 LFP 소식, 그리고 이 소재업 중에 오버밸류에이션의 증권사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이틀 전에 나왔는데요. 이틀 전에 나온 거 가지고 오늘 붙이기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은데, 또 시장은 결국 이유를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에코프로그램이 8.8%, LNF가 시가총액 3위에서 펄어비스라는 시총 자리를 바꿔서 6% 하락했고, 펄어비스의 시총이 오늘 12% 오르면서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시총 5위, 유메이드가 시총 10위 안에 등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7위입니다. 급락할 줄 알았던 유메이드가 오늘도 8% 올랐습니다. 그쵸? 미디어 업종은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세가 나는데, 미디어 업종도 이슈가 있었죠. 뭐였죠? CJ ENM의 SM 엔터, 그죠? SM 엔터테인먼트 합병설이 있었습니다. 카카오랑 CJ ENM의 2파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카카오가 얼마 전에 철회했다, 여러 M&A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 정부 이런 게 나오면서 빠졌다 이런 썰도 있는데, 어쨌든 CJ ENM의 이런 썰이 오늘 나왔는데도 그쵸? SM 엔터 주식은 재료에 판 걸까요? 재료에 판 걸까요? 하지만 CJ ENM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공시를 냈는데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다. 그쵸? 이렇게 나왔고요. 배터리 전량 오늘의 키워드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코스닥 시총 10위권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지금 코스피보다 핫 이슈는 코스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코스닥이 결국에는 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원래는 2015년에 가장 핫했을 때는 바이오 이쪽이었거든요. 바이오랑 엔터 이런 쪽, 게임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2021년 뭐 코로나 이후에 확실히 2차전지 이게 새로 등극했죠. 2차전지 업체들이 10위권 안에 전혀 없었는데 등극했고, 지금 엔터 그죠? 뭐 크게는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게임 이런 쪽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체질 변화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를 뭐 제 채널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코스닥 중소형주 뿐만 아니라 스몰캡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량교체 예정 테슬라의 가감한 선택, 이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겁니다. 오늘 스탠다드 레이지 전기차 그죠? LFP 배터리 탑재 계획. 이 배터리가 NCA 니켈 그죠? 코발트, 알루미늄 이거에 대해서 방식비에서 가격과 안정성 뛰어나고, 결국 테슬라가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선택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3분기 순이익이 무려 16억 2천만 달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자였던 테슬라의 순이익, 이익률도 이번에 보니까 30%가 넘더라고요. 전년비 5배 증가,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를 그쵸? 전기차에서 보여주고 있고, 역시 전기차의 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LNF는 사실 NCM 그죠? NCMA 뭐 이런 쪽 니켈 함량이 상당히 높은 그쪽으로 선택을 하는 양극재 업체인데요. 그리고 이게 LG 솔루션 뭐 심지어는 SK 이런 쪽을 통해서, LG를 통해서는 테슬라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양극재 그죠? 원통형 배터리에 그거를 앞으로 납품을 크게 할 수 있는 업체로 장기 테슬라의 성장성과 함께 주가가 올랐다고 보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한국경제TV 나온 이 배터리 전량교체 예정, 이게 자사의 기사 내용은 NC의 배터리는 양산 납품을 이미 원래 안 하고 있는 거고, 그죠? 현재 사업에 영향을 미치면 중단 변동사항이 없다. LFP 배터리 그리고 개발 완료한 이력도 이미 있어서 시장상에 따라서 사업을 확장할 기회가 있다. 즉 테슬라가 이쪽으로 진짜 전면 교체하더라도 우리도 LFP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쪽 NCA 배터리는 납품한 적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볼 게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보도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맥락은 제가 붙이려고 하다가 이게 안 맞아서 이거 보시면 삼성증권에서 엊그저께 리포트 나왔어요. 저도 읽었었는데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그 중국 쪽의 2차전지 소재 업종보다 한국 쪽의 소재 업종이 최근 단기가 더 올랐고, 그죠? 그게 결국 뭐죠? 에코프로비엔 같은 10조 원 뭐 캐펙스 투자 이런 것들 공시에 나오면서 더 급하게 올라온 것도 있는데, 중국을 크게 앞섰고, 그래서 한국이 28% 상승하고 중국이 2% 앞섰기 때문에 이게 좀 오버밸류에이션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소재보다는 대형주 이쪽으로 투자하는 게 단기적으로 더 리스크에 좋다. 이런 리포트 했는데, 오늘 이 리포트를 갖다 붙이면서 2차전지가 에코프로비안, LNF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테슬라의 센티가 되게 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센티가 되게 컸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LFP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그쵸?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않고 LFP 인산, 그죠? 리튬, 철, 이거 결국 원자재를 잘 조달할 수 있는 중국 기업. 그래서 중국의 기업 전기차 배터리 유명한 CATL, BYD 이 두 개가 전 세계 90%를 LFP를 공급을 그쵸?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지 않은 걸로 결국 양극재 NCMA나 NCA, NCM을 쓰는 쪽은 장거리용 그리고 좋은 파워를 가진 전기차에는 맞지 않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폭스바겐이나 포드 이런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최근에 LFP 배터리로 눈길을 돌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로 뭐 자리 잡는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 오늘 좀 이 센티를 2차전지 특히 우리나라 같이 니켈에 대한 고함량의
그런 전기차 소재 업종에 대해서 좀 다치게 한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제 의견을 드리면은 뭐 그죠? 요거랑 뭐 이게 NCA도 되고 NCM도 되고 함량에 따라서 다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랑 결국 저가형, 뭐 중고가형 이렇게 나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죠? 전기차 침투율 이게 10%가 아직 언더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쪽도 필요하겠죠. 필요할 거고, 테슬라가 이쪽으로 전체를 다 바꿀 것이냐, 그리고 뭐 포드나 아까 말씀드린 그죠? 미국의 뭐 폭스바겐, 뭐 독일의 그런 그룹들이 다 이쪽으로 갈 수 있을 거냐, 출력이나 어떤 주행거리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가 하락은 오히려 저는 차익 실현 물량, 그죠? 센티에 대한 불안 요소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져서 급락을 했다고 보고 있고, 주가가 최근에 단기 솔직히 많이 오르긴 올렸잖아요. 그리고 오늘같이 아까 말씀드린 이 게임에 대한 수급이 계속 쏠리면서 게임 쪽으로 붙는 수급이 2차전지 소재의 이런 센티와 함께 테슬라의 어떤 소식과 함께 같이 수급에 대한 손바뀜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다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아직까지는요. 중국산 LFP 뭐 이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최근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LFP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LNF의 이 공시 내용만 보더라도 개발 완료한 이력도 있고 이게 어려운 기술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재 조달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이익률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은 계속 저는 또 모니터 해보고 같이 또 그쵸? 업데이트 할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컴투스 얘기예요. 컴투스 애니모카 브랜드의 전략적 투자 소식, 동사는 언론을 통해 블록체인 게임 산업에 선도하는 애니모카 브랜드 전략적 투자. 야, 컴투스도 블록체인, 컴투스도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누리호 심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강추하고 여기에 연관된 하나그룹이 인수한 세트랙 아이, 인공위성, 그죠? 이런 기업들, 우주산업, 뭐 그쵸, 우주 여행이 아닌 뭐 6G로 넘어가는 통신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시간에서 아무래도 장 끝나고 발표했고 뉴스의 재료에 좀 팔라가 장중에 좀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일부 종목이 뭐 종가는 동시효과 그 시간에 지금 장 마감의 시간에들은 거의 다 상한가를 그쵸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데이터 분석에 따른 그죠? 내일 움직임이 있을 거고, 근데 이런 테마이에서 그쵸 단기 매매를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길게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누리호 발사의 의미를 오늘 한 번 더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세계 1번째로 실용 위성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거를 입증했죠. 아직 데이터 분석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죠? 안 나왔지만 거의 뭐 90% 이상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발사체 분리부 이런 것부터 해서 전부 다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정말 많죠. 뭐 항공우주, 뭐 에어로스페이스, 아까 말씀드린 세트랙아이, 에이피션, 인텔리앙 테크,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저궤도 유성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엔 스페이스 X 이쪽에서 하는 그죠? 위성이 통신을 전부 장악하는, 이게 저는 5G에서 6G로 넘어가는 이런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또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예요. 얼마 전에 그 아마존의 그죠? 창업주가 그리고 그 창업주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베프조네스인가요? 예. 제가 이름이 지금 제 치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죠? 버진 갤런틱의 회장도 우주여행 뭐 이런 핫 소식이 있었잖아요. 지지난달 그죠? 7월 8월 5G, 6G 이런 얘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지만, 우주산업이라는 게 미개척 산업이죠.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산업인데 단순히 달나라에 가서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누리호 발사의 의미는 저는 매우 큰 것 같아요. 매우 크고, 우리나라 우주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우주산업과 도시명항공 있잖아요. UAM.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중요한 건 저는 통신 같아요. 통신과 기술력 이런 거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력과 통신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 이런 기술력 가진 회사들이 결국 이익이 당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성장할 수 있으면은 그런 기업들이 결국 주가 종목에서는 결국 투자를 해볼만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얘기, 아까 제목은 플레이2 그죠? 플레이2 얘기를 했는데, 유메이드 보면은 이걸 죽은 날 소개를 해주지, 이렇게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미래전설 4 나오고 3개월 만에 6배, 게임 때문이 아니라 결국 NFT, 게임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상화폐 아이템 같은 걸 이 가상화폐로 바꿀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오른 거잖아요. 투자란, 저는 근데 이거 유메이드 2015년에 매매하던 종목인데, 그때는요 플랫 종목이 오르지도 못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2016년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 아직까지 갖고 있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시계열을 늘린다면 이때 갖고 있던 사람, 아니면 이전에 갖고 있던 사람은 이미 다 팔았어요. 근데 이때 잡은 사람은 진짜 이번에 대박인 거죠. 여기서, 그죠? 요 구간. 근데 여기서도 잡은 사람은 대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먹죠. 근데 여기서 잡은 사람은, 이런 데서 잡은 사람은 조금만 흔들려도 못 버팁니다. 왜냐? 그거는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스터디가 안 됐고,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 모르고 그냥 운이에요, 운. 근데 여기서 잡은 분들, 미래전설 4, NFT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감지하고 투자를 했다면, 이때는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가상화폐라는 게 거의 없던 시절이고, NFT 이거 거의 아무도 몰랐고,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야지 템버거 종목도 먹을 수 있는 결국 운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쉬워하시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 같아요. 오늘 핵심은 정말 많죠. 누리호, 우주산업, 이 성장주의 키포인트를 다 갖고 있는 것들이, 그죠? 그리고 뭐죠? 아까 2차 전지인데 이게 진짜 양극재 회사들을 망가뜨릴 것인가, 테슬라의 LFP 선택이 이걸 전체를 100%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입니다. 게임.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정말 드리고 싶은데, 왜냐, 저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 있잖아요. 결국 코로나가 가져온 패러다임의 변화가 뭐죠? 재택, 온라인, 이런 쪽이잖아요. 게임은 온라인이죠. 그리고 PC방 아니면 재택, 집에서 하는 거죠.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주가의 이익의 함수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그죠? 함수는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라인 나오는 중요하지 않고, 미래를 보는 건데, 정리하면은 이건 것 같아요. 게임주가 최근에 왜 이렇게 강세지? 유메이드가 단순히 미래전설, NFT 이런 걸로 그냥 단순히 오르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거기서 생각이 끝난다면 주가를 저 6배를 먹을 수 없었을 거고, 앞으로 펄어비스트가 또 5배가 날지, NC소프트가 급락했지만 뭐 10배가 날지 알 수 없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메타버스 ETF 상장됐죠. 그리고 미국 뉴욕 증시에도 가상화폐 선물, 그죠? 선물 거래, 그리고 ETF 같이 상장됐습니다. 이런 맥락,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P2E라는 신사업입니다. 신사업.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사업 모델이 결국 게임 회사들의 체질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게임을 개발해서 게임이 실패하면은 진짜 주가가 힘들고 게임 회사가 망할 수도 있지만, 성공만 하면은 돈을 버는, NC소프트가 원래 니니지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유저도 돈을 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게임 회사들도 같이 벌 수 있는, 그죠? 같이 버는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그죠? 지금 이 메타버스나 뭐 가상화폐나 특히 이 NFT라는 건 블록체인 기술이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후보군을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것들이 게임, 지적재산권 IP가 좋은 회사들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NC소프트도 있고, 그죠? 기존의 사업을 얘는 체질 변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상장한 크래프톤도 있고, 지금 엄청 급등하는 위메이드, 아까 컴투스 체질 변화 하고 있죠. 어디 인수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최근에 도깨비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나올 수 있는, 이것도 메타버스 엮인 그런 컨셉.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게임주들이 오를 만한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게임주들이 상당히 바뀌는 이유라고 보고 있고, 이게 지금 2차전지 소재 업종에서 주도주의 확산에, 그죠? 나오는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책은 채널을 보시면 매일매일 연결돼서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단순히 일일 시황이 아닌 거 아시죠? 그때그때 시황에 맞춰서 물론 방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투자의 인사이트를 키우기 위해서 접근성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유메이드 같이 단기간에 그런 운이 좋게 먹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은 흐름을, 그런 종목들을 또 발굴해 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위해서 제 채널은 노력한다. 여러분들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도 공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자, 누리호 발사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위성체를, 그죠? 우주산업을 위해서 발사한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